경제성 맛보기 강좌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경제성입니다. 학과 학문 어떻게 교과목의 일반적인 학문적인 이름으로는 경제성 공학이라고 많이 불리고요. 그래서 최근 다 경제성 공학 혹은 다른 표현으로 뭐가 하나 있더라? 공학 경제 개론 뭐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경제성 공학이고요.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라고 불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4차 산업시대 경제성 분석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여러분들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전히 경제성 공학이라고 불리는 학생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두 표현을 다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김태부입니다. 이 교과목은 2학년 혹은 3학년 학생들이 많이 들을 텐데요. 2학년이라면 저를 전공 필수 교과목에서 한 번쯤은 만났을 테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혹시 모른다면 전필을 안 들었다는 그러지 말고 아니면 전필을 들었으나 일부러 기억에서 지웠다는 건 너무 더 심한 얘기니까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다른 과 학생들 아니면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 학생들이 있다거나 기억에서 지운 학생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김태구고 경제성공학과 품질 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경제성공학 같은 경우에 산업경영공학이라는 우리 학과 이름에서 경영 파트라는 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끌려서 과목을 수강하는데 경영 파트 교과목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면 이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과목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죠. 경제성공학, 투자공학, 그리고 뭐 기술경영이라든가 또 물론 수학적인 게 들어가지만 경영과학이라 것도 해당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품질경영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어떤 기술적인 통계적인 그런 개념들은 모두 산업공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뭐 경영 쪽 뭐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죠. 경영스러운 것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상한 형용사를 막 갖다 붙이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바는 아마도 문과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학이 없는 교과목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진 않고요. 우리는 공대생이니까 수학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그런 교과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서 경제성공학이나 투자공학은 돈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숫자가 들어갑니다. 복잡한 수학은 거의 안 써요. 특히 경제성공학에서는 개념이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산수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 산수도 컴퓨터가 다 해준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개념을 똑바로 잡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익히는 과정을 잘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경영 쪽 교과목을 많이 듣고 싶어요. 아까 말한 그 애매한 표현 경영 쪽이라는 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의도에 이제 제가 부합을 하자면 경제성공학을 듣고 이걸 토대로 나중에 투자공학을 들어보는 걸 권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쪽에 더 관심이 생긴다면 우리 과나 다른 과에서 또 다른 과목들을 들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무튼 저랑 한 학기 동안 이 교과목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이고 뭐 선생님이란 직업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잔소리를 많이 하는 꼰대일 수밖에 없으니까 각오를 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과목의 정체입니다. 제 셀카를 올려놨습니다. 이 옷이죠? 네. 원래 흰 옷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 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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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올려봤고요. 단정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사진에도 올리고, 동영상도 다시 이 옷을 찾아 입고 찍고 있습니다. 과목의 정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과목의 이름, 이 네이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학문의 명칭,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면 학문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되게 엉뚱한 어떤 그 이유나 사건으로 인해서 학문, 별, 뭐 원소, 생물, 뭐 화학 물질들의 이름이 결정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그 학문이 의도하는 바를 잘 드러내게끔 이름을 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제목을 잘 아는 것, 목차를 잘 아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 산업공학이거든요. 저희 과 명칭은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이라 그래서 좀 더 이제 현대화된 폭넓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학문으로서는 여전히 산업공학입니다. 그래서 산업공학, Industrial Engineering은 일단 엔지니어링이니까 공학이니까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무슨 과학이라는 학과들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학이라고 불리는 학문들이 보통 과학이에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은 사이언스입니다. 그럼 사이언스와 달리 엔지니어링, 공학은 뭐냐? 사이언스는 발견하는 거고요. 공학은 invent, 뭔가를 발명하는 것 혹은 make,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물리학이 있건 없건 뉴턴이 있기 전에도 뭐 그런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뉴턴 선생님께서 사과의 후두부를 강타당하기 이전에도 중력은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중력은 존재했습니다. 우리 맨델 신부님이 완두콩을 많이 심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완두콩과 맨들맨들한 완두콩을 보면서 오호라 이렇구나를 알기 전에도 유전 법칙 DNA는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인데 인간의 미약한 지능 중에 몇몇의 천재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뭘 바꿔놓지 않아요. 그러나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엔지니어, 그 공돌이가 장인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는 것은 보통 목적이 있기 마련해요. 그 목적은 과학은 이해를 하려는 거고 그냥 발견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돼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고 공학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를 왜 만들었어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왜 만들었나요? 인터넷 하려고 그렇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건, 기술, 서비스 등등을 만드는 것이 공학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이름이 붙은 공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학문들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혹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한다라는 식으로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갖다 붙이게 돼요. 그래서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이라 그러면은 기계를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chemical engineering이라 그러면 화학공학이라 그러면 화학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은 산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불러요. 시스템 공학. 왜 그러냐면 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경제 활동을 다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뭔가를 생산해내는 활동이니까요. 그것이 꼭 물건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를 하거나 뭐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죠. 그 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늘 있어요. 제 모토 중에 하나인데 늘 더 좋은 네, 스팸 전화가 와서 끊을게요. 네. 이게 뭐 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가 음소거를 안 했다는 사실 지금 발견했네요. 네.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산업, 실제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뭐 꼭 비즈니스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은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의 비효율성 혹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때로는 화학적인, 때로는 전체를 잘 엮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발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산업공학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공학도의 일을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ngineers make things,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better. S를 괜히 붙였네요. 오타입니다.
뒤에 복수니까 make things better입니다. 뒤에 make things 다음에 지금 생략된 말이 better예요. better. 그러니까 공학도는 뭔가를 만든다. make things. industrial engineers. 산업공학도는 make things better. 원래 있던 것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 좋게 만드는 거고, 따라서 제가 맨 밑에 쓴 것처럼 문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여기에 뭔가를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우리가 이게 뭔가 답답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라는 걸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더 낫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산업공학이고, 산업공학의 한 분야인 경제성공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고.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경제성공학입니다. 이 과목의 정체를 이제 좀 한번 보죠. 앞에 industrial engineering 혹은 다른 엔지니어링 쪽이 뭐 mechanical, chemical engineering처럼 앞에 문제의 대상이 되는 industrial engineering처럼 그 단어가 붙거나 아니면 그 도구인 mechanical, chemical 같은 대상을 넣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engineering economics는 뒤에 붙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이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어요. economics는 경제학이죠. 근데 경제학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공학은 경제적인 대상이라는 그 대상 문제를 푸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경제적으로 푸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즉 economic problem과 economics는 좀 달라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정확히 매칭이 되는데 뭐냐면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의 차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이언스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코노믹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경제학과에 간다고 떼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학문의 의미에서는. 경제학은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과학, 인문학 쪽의 그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특히나 사람의 경제적인 활동,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대부분의 활동이 이제 경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 활동을, 그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학이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특수한 어떤 종류의 문제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다루게 되는 economic problem,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뭐냐? 도대체 계속 economic problem이 뭔지를 바로 알려주면 될 걸 뭐 이렇게 썰을 푸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로. 왜냐하면 너무 폭넓은 거라고 자꾸 학생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이거 들으면은 내가 뭐 경제 전문가가 되나? 뭐 내가 이걸 들으면은 뭐 뭘 할 수 있나? 뭐 착각을 하니까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초이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포켓몬. 너로 정했다. 뭐 건데 너로 정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value, 가치, 특히나 economic value, 경제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은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혹은 기업 활동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그랬을 때 둘 중에 뭘 혹은 셋 중에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뭔가 근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뭘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를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 이제 오른쪽 사진과 같은 걸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라면에 달걀을 넣는다 안 넣는다 뭐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based on value라고 했으니까 이 value, 가치를 기반으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숫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valuation,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valuation,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거의 정답입니다. 그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딱 정의를
제대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제가 좀 가리고 있으니까 살짝 피하면 메인 서브젝트 주된 주제 주요 주제는 economic alternative 경제적 대안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서브젝트는 이제 주제뿐만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주 대상은 economic alternative 경제적인 대안 특히나 많은 경제적 대안 중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려고 할 때 투자 대안 중에 뭐를 골라야 되느냐 뭐 가장 제가 많이 하게 될 말이야 뭐 보통 이런 거예요. 이 기계를 살 거냐 아니면 저 기계를 살 거냐 그냥 이 기계를 그냥 계속 그대로 쓸 거냐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쿠팡 같은 거 운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그냥 쓸 거냐 교체를 할 거냐 빌려다가 쓸 구독형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한번 사서 계속 쓰는 형태로 쓸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이 다루는 영역에 뭐 스코프 영역이나 related topic 관련된 주제들이 뭐 엄청 많아요. 뭐 재무 관리가 이 과목이랑 관련성이 좀 높고요. 이 과목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은 경제학과 쪽에서는 재무 관리 혹은 뭐 corporate finance 기업 재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요거 이 과목이나 아니면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투자론 같은 과목들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투자론은 우리 과에서 투자공학개론으로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하니까 그 과목을 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더 관심이 있다면 뭐 경제학 개론,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같은 걸 들어봐도 좋겠습니다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된 토픽이고 약간 뭐 가깝게 혹은 약간 느슨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회계 이런 쪽도 느슨하게는 관련이 있겠죠. 네. 그럼 이번 학기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문제와 방식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하자면 choice of alternatives based on economic value considering time. 그러니까 대안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를 해서? 경제적 가치에 근거를 해서.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안을 선택하기가 이번 학기의 주제가 되는 건데 considering time이면 뭐죠? 시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필요한데 계산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거나 잘 몰랐던 부분은 바로 시간에 관련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좀 많이 다루게 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아이쿠, 자꾸 바탕화면에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경제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돈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교재도 알려드리고 뉴스 검색 같은 과제도 알려드리는 그 배부를 하는데 그럼 뭐 하면 에이 뭐 안 볼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후비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를 보면 막 아버지들이 뭐 TV 뉴스 틀어주면 아버지 뉴스를 왜 보지 막 이자율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부동산 대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뭔 말이야 금리가 어쩌고 좀 모르겠는데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걸 좋아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안 하건 이해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관심을 시작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고 필요하거나 내 주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부터 하자면은 뭐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의 뭐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돈을 이만큼 싸들고 가면 이제 빵이랑 바꿔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돈의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베네수엘라도 돈이 가치가 화폐가 거의 가치가 없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종이보다 싸요. 종이를 가공을 해서 지폐로 만들면 지폐가 가치가 더 떨어져요. A4지보다 화폐가 더 싼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거 황당하네. 이게 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당장 적금을 모아서 차를 사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거 차는 못 사겠으니까 등교 방법을 뭐 계속 버스를 탈 거냐, 카풀을 할 거냐, 소카를 쓸 거냐, 아니면 킥보드를 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내 관심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해보자는 거죠. 막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뭐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까막눈은 좀 벗어나 보자.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 일관식.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종종 얘기를 할 텐데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적으로는 정의하기를 이미 지출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매몰 비용에 자꾸 생각이 매몰돼서 말 그대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이제 타짜 같은 데 나오는 이 호구들이죠. 돈 잃고는 못 떠나는 거야. 네. 예림이 급해봐봐. 뭐 이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이 도박판을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선택은 내가 지금 이제부터 남아있으면 돈을 앞으로 벌 수 있을까 안 벌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확률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잃었는데 를 생각해.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도박판에 앉아있든 떠나든 그건 내가 과거에 돈 잃은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고려가 되지 않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내가 과거에 뭐 1억, 2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생각이 붙잡혀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매몰 비용과 매몰 비용에 따른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것들은 왜 이렇게 가격이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사실은 똑같은 건데 뭐 120만 원 주나 90만 원 주나 똑같이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호텔도 똑같이 나랑 내 친구랑 똑같이 옆방에서 자는데 나는 하루에 12만 원 냈고 쟤는 8만 원 냈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식을 좀 갖추는 것이 좀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 외에도 이제 과제도 많고 하니까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정세 씨죠. 전설적인 짤이죠. 다가와. 여기 보면 수업 개어렵게 하는 교수들 진짜 싫은 게 미용실 짤방인데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럼 미리 말을 해. 쉽지 않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미용실은 실제로 특히 남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상하게 깎아서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지 이거 빠뜨렸나 뭐 긴가민가 하는데 그걸 물어볼 용기가 없어서 친구한테 물어보려다가 맞다 나 친구 없지 그러고 이 과목 접어야겠다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나쁜 악의 나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 실라부스를 실라부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데 약간 웹페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엑셀처럼 생긴 웹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수정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웹페이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 시트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에는 일반적인 강의 계획서처럼 뭐 제가 누구고 제 사진이랑 요 마크도 제 강의 자료에 늘 들어가는 요 마크도 보여드립니다. 이건 제 사촌동생이 그려준 그 캐릭터고요. 제 사촌동생이 그려줬다라고 매번 강조하는 이유는 탈룰라 때문에 그런 거고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촌동생이 그려준 건데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멋있게 생겼네요 라고 이렇게 탈룰라 할까봐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 소개나 연락처도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교재나 뭐 평가 기준이나 뭐 과제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시트입니다. 위클리 서머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목이 되게 많으면 막 이 교과목 뭐 이번 주에 뭐 과제 나오고 뭐 이거 읽어야 되고 막 동영상 뭐 봐야 되고 막 너무 헷갈려요. 특히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걸 위해서 각 주차마다 여기 날짜도 적어 드릴 건데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1주차, 2주차, 3주차에 각각 해당한다라고 알려드리고 그 주차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강의 자료, 봐야 되는 강의 동영상, 풀어야 되는 과제, 참고해야 되는 참고 자료를 다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링크랑 그 유튜브 길이도 알려드리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 점수가 몇 점인지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뜨리지 않고 이번 주에 내가 이거 다 했나? 이렇게 물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지만 그건 주별로 이렇게 딱딱 모여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과목은 내가 이번 주 거는 다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중간 점검도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시트도 꽤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이더라도 다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런 질문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걸 토대로 내가 궁금한 게 해소가 됐구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한 학생들에게는 점수도 줍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한 경우는 점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질의응답 결과가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특히 제가 좀 강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말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아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하니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에서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마다, 과제마다, 강의 자료마다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거기다 댓글을 달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그게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강의, 유튜브에 여러분들 댓글 다는 거 아시죠? 시간 정해서 뭐 2분 33초, 2:33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 적으면 그 시점으로 제가 클릭해서 갈 수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에다가 답변을 제가 또 달아드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선호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든 수업은 단체 톡방을 만들어요. 단체 톡방에서 질문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근데 난 너무 창피해.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당연히 겐톡을 해도 됩니다. 겐톡이 더 민망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겐톡을 해도 답변을 드려요. 시간이 조금 뭐 걸릴 수는 있지만. 난 그것도 너무 창피해. 일이 사라지는 걸 견딜 수 없어. 뭐 메일로 해도 괜찮습니다. 뭐 학교 메일로 가능하면 메일을 주면은 제가 자주 확인하니까 이것도 역시 며칠 내로 답변을 하게 돼요. 이 네 가지가 여기 슬픈 개구리 표정처럼 씩웃으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아마 마지노선일 거예요. 한계선일 거고 줌을 열어서 질문한다? 뭐 당연히 괜찮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뭐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짧게 5분, 10분 뭐 혹은 질문 여러 개면 그 이상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전화를 하겠다. 전화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없진 않아요. 뭐 근데 전화를 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생기고 나서는 전화로 뭔가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화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업무를 하는 중에 전화를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개구리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땀을 흘리는 상황은 뭐죠? 네, 똑똑똑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서 고통받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직접 찾아온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까지 와서 저한테 대면으로 질문하는 학생들 꽤 있고요. 여러분들 뭐 해본 학생들은 더 잘 알겠지만 대면으로 질문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이해도 잘 되고 질문하기도 좋고. 제 방은 늘 좀 오픈되어 있는 편이고 학생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늘 많은 학생들에게 좀 찾아오라고 동의를 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질문 때문에라도 와주면 당연히 선생님으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이 중에 뭘 해도 당연히 돼요. 아니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이지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 일하는데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헛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누군가가 적어놨던데 되게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대학교 때 질문 좀 더 많이 할걸. 회사 다니면서 보니까 저렇게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뭔가를 물어보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 전문가를 내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기회였는데 그걸 마음껏 활용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진짜 그게 필요한 경우에 부르는 것과 그냥 공부할 때 물어보는 건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뭐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흡족할 만큼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 분야를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등록금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수업에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게
바탕화면 고양이로 넘어가는. 고양이가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어서왕. 네, 만만잘부입니다. 만만잘부. 뭐 따로 뭐 할 말이 없어서. 네, 만만잘부고요. 네, 뭐 끝날 때는 그거 짤 붙여 올려야죠. 네, 네, 만나서 더럽고 다시는 함께하지 말자. 아,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네, 그렇게 되진 말고요. 다시 만나지 말자는 진심이겠죠. 재수강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선 지금은 만난 거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맛보기 강의로 준비한 내용을 짧게 전달드렸고요. 네,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항상 늘 생각하지만 좋은 강의는 70% 이상은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강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의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냐? 뭐 그렇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극을 하고 더 많이 요청을 할수록 더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 또 많은 에피소드 추억을 쌓기를 저도 희망하면서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혹은 줌 강의 혹은 소망하건대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